길고양이 한 마리가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를 당한 뒤 숨졌습니다. 1개월 된 강아지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가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은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보다 주목을 덜 받고 처벌 수위도 낮습니다. 잔인한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 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동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길고양이 학대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 마을 주민 51살 김모 씨가 이 길고양이 뒷다리를 잡고 벽에 패대기를 친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당시 CCTV 화면이 보이는데 결국 길고양이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YTN이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한 거죠? 네, 사건 자체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는 저희 YTN이 이제 처음으로 입수해서 보도해드리게 됐는데 그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길을 가던 김 씨가 이 길고양이를 보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멀끔멀끔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의 뒷다리를 잡고서는 여러 차례 벽에다가 계속 패대기를 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자, 이 김모 씨요. 본인은 고양이 애호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고양이가 먼저 핥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범행 이후에도 김 씨가 새끼 고양이를 분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양이를 아끼는 그런 애호가인데 왜 자기가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게 했느냐. 그러면서 먼저 지나가던 자신에게 고양이가 덤벼들어서 자신을 핥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찰에서 진술을 했죠. 하지만 이 CCTV를 보면 그런 고양이가 먼저 공격한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김 씨의 진술은 거짓인 것이 바로 드러난 게 된 셈이죠. 그러면 핥혔기 때문에 본인이 죽였다까지는 인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방위 차원에서 고양이가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내팽개쳤다. 이게 본인의 주장이었죠. 뭐 동물 학대 사건 최근에 또 다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안타까우면서도 상당히 잔혹한 학대 범죄인데요. 지난달 14일 날 인천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생후 한 달 된 강아지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비닐봉지 안에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주 귀여운 새끼 강아지 온몸이 화상을 입었었고요. 아마 그 화상은 뜨거운 물 때문에 입은 것으로 보이고 화상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담뱃불로 지진 흔적들이 여러 곳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위해서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모자이크 전 상황을 봤거든요. 근데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잔혹한 상태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뜨거운 물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물이 미지근했거든요. 근데 그 버리고 간 추정 시점이 몇 시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충분히 추정이 되겠죠. 자, 그 범인이 혹시 CCTV에 잡혔나요? 그 터널 입구에는 보통 CCTV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의 주변에 있던 CCTV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기한 장면이 직접 찍힌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확정은 못 짓고 있는데 주변 경로를 통해서 계속 CCTV를 찾다 보면 언젠가는 붙잡힐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터널이라고 했으니까 차로 지나가다가 차에서 던졌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 여러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붙잡히게 되면 뭐 확실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징역 2년 이하의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은 동물 학대의 경우 아무리 잔혹한 범죄라 하더라도 징역보다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물권 보호 단체들은 잔혹성에 비해서는 아무리 동물이더라도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동물 학대죄 말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재물이라는 거는 이제 나의 소유물이고 손괴라는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망가뜨리다는 것이니까 누군가 나의 소유물을 망가뜨렸다. 그것이 이제 재물손괴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반려동물은 엄연히 생명체인데 재산으로 본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법의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범죄가 잔혹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까지 적용을 추가로 해서 좀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그런 변수 아닌 꼼수 아닌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나쁜 뜻이 아니라. 예. 결국에 그렇게 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그만큼 약하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권 보호단체에서는 사실 불만은 많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워낙 잔혹 범죄이고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재물손괴까지 적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동물권 단체에서는 엄연한 생명체를 왜 재물로 보느냐, 물건으로 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동물보호법의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의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자, 앞서 전해주신 그 길고양이 네. 그 학대 사례, 그 학대 사건, 네. 그 사건에서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경찰이 적용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잔혹하다 보니까는 재물손괴죄까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길에서 사는 주인 없는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유주가 없는데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 CCTV도 찾아내서 경찰에게 제공한 그 동네 주민이 있는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이 길고양이를 먹이도 주고 돌봐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다가 집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사실상의 소유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 가서 그런 부분이 인정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처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네, 맞습니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약한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동물 학대 관련된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판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처벌이 약한지는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르던 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봤더니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도살했다. 사실은 말로 입으로 옮기기도 잔혹한 범죄인데 벌금 70만 원 선고받았고요. 네. 이웃집 고양이를 10층에서 창밖으로 던져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네.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실형을 받지 않았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었다라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요즘 감수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물권 보호단체에서는 동물 감수성에 대한 사법당국이나 법원의 인식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범죄 처벌 네. 조항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 같은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일본 쪽을 많이 답습을 하거나 조금 참고를 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죄에 대한 법정 형량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징역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일본도 똑같았는데 최근에 법을 강화해서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을 징역 5년으로 늘렸고요. 네.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로 500만 늘렸죠. 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400만 원으로 네. 했고요. 그래서 한 2배 이상으로 강화를 시켰죠. 뭐 외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까지의 그 절차도 엄격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펫샵이라고 그러죠.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돈만 주면 누구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업, 또 내가 얼마나 반려동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제출을 해야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동물법을 제정한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을 넘어서 동물복지법까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격증이 있어야지 반려견을 키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고기 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있었던 타이완도 지난 1999년에 동물 등록제를 도입을 하면서 개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뭐 애완견, 애완동물 하다가 이제는 같이 함께 동반자 개념으로 반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식에 비해서는 법이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징역 2년 이하 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네. 이것이 최근에 그나마 좀 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서 2년, 100만 원에서 이렇게 늘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이제 지금 비교한 나라가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 네. 예. 그럼 OECD 평균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낮은 수준인가요? 예,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랑 좀 통화를 해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처벌 수위가 가장 낮다. 이렇게 가장 낮다. 네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동물학대가 어떤 것까지 동물학대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네.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걸 동물 학대로 봐야 되는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 자체, 처벌 자체가 쉽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동물 실험 동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실험 동물에 대해서도 이 실험 동물을 어떻게 양육을 해서 실험용으로 키우고 도살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실험 동물용 그런 동물들을 키우다가 네. 폐사율이 다른 농장에 비해서 높았다고 합니다. 단지 폐사율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징역 6개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엄격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해서 근데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저희가 이제 1,000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반려 인구가 1,000만 명이다. 사실은 많다는 건데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다는 체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는 뭐냐?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펫샵에서 이 반려동물들도 유행을 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치아와가 유행이다 하면 너도 나도 치아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유기를 하거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도 일부지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렇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게 등록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인의 주소 뭐 이런 것들 인식된 칩을 개에다가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예. 목걸이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반려동물이 전체적으로 몇 마리가 되는지 반려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혹시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 주인이 누구인지 또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폐기하거나 유기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 등록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처럼 그 개고기 문화가 있는 타이완에서도 이미 1999년에 도입을 했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시행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 8월 31일까지 이제 자진 신고 기간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등록을 해라.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등록을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동안 있으나 마나했던 법을 이젠 제대로 본격적으로 집행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대상 자체가 좀 뭐 느슨해서 네. 이 제도가 어느 정도 뭐 실행력을 가질지 네. 또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이 속칭 개시장 네. 좀 문 닫게 해달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고요. 많이 닫았고 네. 또 부산에 있는 유명한 그 개시장 구포시장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최근에 닫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말하는 개시장이 전국에 이제 유명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부산에는 구포시장 내에 가축시장이라고 해서 이른바 개시장이 있었는데 어제 폐업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기로 해서 영업은 이제 전면 중단을 했고요. 네. 초복이 11일이더라고요. 근데 초복 하루 전날 완전 폐업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예. 60년 동안 영업을 했던 곳이고요. 네, 구포시장의 역사를 거슬렀더니 조선 중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조선 중기부터 개시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팔던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전통 시장인데 뭐 지금도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다양한 상품을 파는 곳입니다. 그 예. 한켠에 그 가축시장이 있었는데 가축시장이 들어선 건 한 6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동물권 보호단체에서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보겠지만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는데 상당한 결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 동물권 단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는 행정 대집행이 아니라 상인들 스스로 폐업을 했다. 그러니까 설득이 돼갖고 스스로 나섰다 이런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도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개식용 산업의 거점 도시나 시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구포시장처럼 자진 폐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동물권 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얘기한 그런 사례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성남의 모란시장 그리고 또 경동시장 등이 그렇죠. 그때 그 문을 닫을 때는 충돌이 있었어요. 네네. 행정 대집행도 이루어졌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구포시장 사례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 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